네, 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빨리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사진의 발명도 다 설명을 못 했는데요. 근데 뭐, 선생님들한테 빨리 진도 나가려고 뭐, 거기에 또 연연하면 수업이 본질이 또 훼손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진도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융통성 있게 또 그렇게 가죠, 뭐. 자, 제가 이제 1차 시에서 사진이라는 것이 발명됐다고 그랬죠. 그거는 카메라라는 그 기술이 발명됐을 때 비로소 사진 찍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발명되기까지는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진이 발명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보이는 걸 그대로 기록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광학 기술, 빛을 통해서 상이 같이 들어오는 이런 광학, 또 그 유리를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투과시켜서 보존하는 이런 그 가능성, 광학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고요. 세 번째는 카메라 전신인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걸 통해서 빛을 통해서 들어온 그 상을 화가가 그대로 베껴서 보존하는, 그러니까 사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옵스큐라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드디어 원시적인 최초의 사진이 등장을 해요. 자, 감광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감광 기술이라는 거는 뭐냐? 예, 이거 중요한 용어거든요. 감광, 빛을 감지한다는 거잖아요. 감광 기술이라는 거는, 자, 빛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카메라 안에 빛이 이렇게 맺히면 여기에 밖에 있는 그 형상이 여기에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 들어온 형상을 보존을 하는 게 감광 기술이에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 자, 이름을 외우시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프랑스의 조제프 니세포 니엡스라는 사람이,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1826년에 우연히 최초의 사진을 촬영하게 돼요. 1826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18,000년 전에 원시인들이 꿈꿨으나 거의 2만 년 정도 후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사진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진을 헬리오그래피라고 불렀어요. 어, 지금은 우리가 사진을 영어로 포토그래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제프 니세포 니엡스, 줄여서 니엡스라고 그럴게요. 이 니엡스라는 사람은 헬리오그래피라고 그랬어요. 헬리오가 해를 얘기하는 햇빛, 빛이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헬리오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어, 판때기에다가, 그 네모난 판때기에다가 역청이라는 걸 발라가지고, 역청이 꿀 같은 거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그게 빛에 되게 민감한가 봐요. 역청을 바른 판때기를 창가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와서 깜짝 놀란 거죠. 봤더니 그 판때기에 창밖에 있는 이런 풍경의 모습이, 창밖에 있는 맞은편에 있는 집하고 뭐 들판 이런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8시간 뒀대요. 8시간. 8시간 동안 뒀더니 여기에 이렇게 상이 맺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 감광 기술이 출발을 했죠. 8시간 동안 이렇게 뒀더니 상이 맺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되냐면 시간을 더 단축시켜서 더 빠르게 상이 맺히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더 선명하게 맺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제 사람들이 그 방법을 연구하고 몰두하게 됐죠. 그래서 다게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때부터 한 13년 정도 후에 더 정교하게 이 감광 시간, 상이 맺히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여러 가지 화학
그 음판에다가 화학약품을 발라가지고 더 빨리 빛에 반응하게 하는 감광 시간을 단축시킨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사진술을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1839년에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만든 이 사진이에요. 그 자기 창밖에 있는 풍경을 한 30분 정도 뒀다고 그래요. 30분 정도. 그랬더니 이렇게 창밖 풍경이 찍혔는데 이 헬리오그래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선명해졌고요. 근데 이제 여기 확대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있죠. 여기 구두 닦기하고 구두를 닦는 어떤 신사의 모습이 여기에 찍혔어요. 이 여기가 상당히 번화가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마차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텅 비어 있고 이렇게 구두 닦기하고 어떤 신사 모습만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록이 안 됐고 움직이는 물체는 기록이 안 됐고 정지되어 있는 것만 기록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최소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대요. 이 다게레오 타입의 사진을 찍으려면 한 20분 정도를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옛날 인물 사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뒤에 안 보이는 데다가 고정 장치를 해서 자세를 고정시키고 찍었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다 무표정하게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20분 동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웃으면서 찍으면 그 웃는 표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표정하게 그렇게 찍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게레오 사진이고요. 이러면서부터 점점 사진이라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점점 발전하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1841년 그 다게레오 타입이 나오고 한 2년 정도 후에 탈보트라는 사람이 또 어떤 기술을 발명을 했냐면 종이에다가 인화하는 방식 칼로 타입이라는 이런 카메라를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게레오는 음판에다가 하는 방식인데 이 탈보트라는 사람은 종이에다가 하니까 훨씬 더 간편했을 거고요. 이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사진을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필름 보면은 이게 흑백이 반전이 돼 있죠. 그 옛날 사진 그 찍으신 분들은 흑백 필름에 이렇게 밝고 어두운 게 뒤집어져 있는 걸 보실 텐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이제 탈보트라는 사람이 처음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88년에 이르르면 드디어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필름, 우리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돌돌돌 말려있는 그 필름 방식의 코닥 카메라를 드디어 출시를 했어요. 코닥 필름. 예.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기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는 그 필름을 사가지고 카메라에다 넣고 필름 한 롤에 보통 뭐 24방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필름을 넣고 24번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잘 찍힌 거 못 찍힌 거 우리가 즉시 확인할 수가 없죠. 사진 현상소에다가 다시 필름을 가서 맡기면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사진으로 인화가 돼가지고 가면은 이제 잘 안 나와서 버리는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75년에 스티븐 사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했어요. 이 스티븐 사순이라는 이 사람은 이 코닥 필름의 직원이었대요. 디지털 기술을 발명했는데 이 코닥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냐면 이 디지털이라는 건 이제 필름 대신 이 반도체 찰상 소자에다가 상을 맺히게 하는 거죠.
이제 필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코닥에서 딱 보니까 우리는 필름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게 나오면 우리 회사의 매출에 타격이 생긴다. 그러고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티브 사순이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들고 일본 그 필름 회사로 갔어요. 일본의 카메라 회사로 갔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코닥에서 최초로 이 기술을 사실상 자기네가 발명을 했지만 이 기술을 일본 카메라 회사에다 넘겨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코닥은 여기도 이제 폐업했죠. 망했죠. 없어졌고 이 어마어마했던 회사가 지금 망했고 카메라 그러면 지금 다 이제 일본에서 꽉 잡고 있죠. 뭐 캐논, 니콘, 소니 이런 다 일본 회사들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사진이라는 거는 핵심은 뭐냐? 광학 기술, 빛, 빛과 그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들어온 어떤 그 이미지, 이거를 기록하는 감광 기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사진이다. 이 두 가지 기술이 사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시간이 없으므로 이제 바로 동영상의 발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보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욕망 못지않게 또 다른 욕망이 있었어요. 자, 아까 보여드린 사진 다시 보여드려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 동일한 그 동굴 벽화인데요. 이 멧돼지 그림인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이때 뭐 물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잘 그렸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아주 이상한 점이 있죠. 멧돼지의 다리가 4개가 아니고 8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죠. 이 그림 그리는 그 실력 정도로 봐서는 그림 그리는 게 미숙해서 8개로 그리지 않았고요. 또 2만 년 전에는 다리가 8개인 멧돼지가 존재했을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즉 이제 이거는 뭐냐? 막 뛰어가는 멧돼지를 원신이 봤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영상으로 자기는 막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기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8개, 만화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원시인들도 막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저런 움직이는 것을 기록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이는 걸 그대로 기록하려는 거는 뭐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은 됐지만 막 움직이는 이미지를 기록한다는 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표현 도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장 오래된 게 이제 플립북이라는 거예요. 플립북. 이렇게 그 선생님들도 해보셨을 텐데 뭐 어렸을 때 보면 교과서 책 같은데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서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여기서 약간 변형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을 이어나가서 쫙 손가락으로 쫙 펼치면은 그게 꼭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플립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마트 로프라는 거, 1824년에 이르르면 더마트 로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란 딱지에다가 한쪽에다가는 이렇게 철창을 그리고 반대쪽에다가는 원숭이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 딱지 양쪽 끝에 고무줄로 돌돌돌 말아서 탁 놓으면은 튕기면서 이게 막 빙빙빙 돌 거 아니에요. 그림이 앞뒤로.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원숭이가 이 감옥의 이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상이 겹쳐져서. 요런 애들이 가지고 노는 이런 장난감을 통해서 이제 원시적이나마 동영상, 움직이는 이런 이미지들을 사람들이 이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조이트로프, 이 1833년에 이르르면 조이트로프. 자, 이거는 뭐냐? 이 원통 안쪽에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서 붙여놓고 이
반대쪽에 이렇게 틈을 통해서 보는 거죠. 사람이 이 틈을 통해서 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양이 보이겠죠. 어떤 한 장면이 보이겠죠. 그리고 이걸 빠르게 회전시키면 이 동작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연속된 그림으로. 자, 요런 느낌을, 요런 그 조이트로프라는 원시적인 동영상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재미있게 놀이동산에서 구현도 했다고 그래요. 그 디즈니랜드에 이제 구현된 그 영상 지금 보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나키스토스코프. 되게 이름도 어려워요. 페나키스토스코프. 자, 요건 이제 1841년에 등장을 했는데 이 페나키스토스코프가 이제 동영상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주는 그런 도구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판 끝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 원판 뒤쪽에 이렇게 막대기를 이용해서 핀으로 고정해서 이걸 팽 돌릴 수 있는 거죠. 이 원판을 손으로 팽 돌려서 여기 보면 이렇게 틈을 이용해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이. 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이 원판 이 원판 앞쪽에 이런 연속된 그림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 틈을 통해서 맞은편에 있는 거울에다가 비춰서 팽 돌리면 이런 이미지가 보인다. 이게 이제 페나키스토스코프예요. 이 몇 장의 그림을 이렇게 연속된 그림을 빨리 돌렸더니 꼭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 오, 신기하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요때 뭐가 발명이 됐어요? 요때.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때 사진이 발명이 됐어요. 사진. 그러니까 이제 뭐가 성립이 되죠? 여기에 그림 대신 사진을 넣어서 하면은 사람이 진짜 이 그림이 아니고 막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동영상에 대한 이제 원시적인 이런 사람들의 어,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동영상이 발명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 자, 이름이 어려운데요. 요 사람은 좀 기억을 해 두실 만해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별표 하나 딱 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 프린트물에다가도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는 별표를 치시고 이게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이 사람이 영국의 사진가인데요. 무섭게 생겼죠. 1830년에서 1904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뭐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이 사람의 최고 공로는 최초로 동영상, 그림이 아니고 실제 사진, 움직이는 동영상을 최초로 구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1870년 정도에 스탠포드 대학교, 미국의 되게 명문 대학교인데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를 설립한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말을 되게 좋아하는 말 매니아였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랑 술 먹다가 이제 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시비가 붙어서. 무슨 내기였냐면 친구가 어, 말이 달릴 때 네 발이 다 공중에 떠 있는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달리는 말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말이 달릴 때 네 발이 공중에 다 떠 있는 순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스탠포드는 아니다. 발 하나는 반드시 붙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의뢰를 했어요. 당신이 달리는 말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말 다리가 공중에 다 떠 있지 않다는 거를 입증을 해달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의뢰를 받았는데, 선생님들 이제 앞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사진이라는 게 그 감광 기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이미지를 포착하는 그 기술이라는 게 옛날에 이 당시에 그렇게 발전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진 하나 찍을 때 막 20분, 30분 동안 노출시켜서 간신히 사진 하나 찍고 이러던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달리는 말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의뢰는 받았지만 바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점점 감광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달리는 말을 순식간에 찍을 수 있는 이런 감광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바로 말이 달려갈 때 연속적으로 빠바바바박 찍을 수 있는 이런 또 그 기술을 고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이 브릿지가 생각해낸 건 이 말이 달려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실로 쭉 연결을 해서 카메라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셔터에. 그래서 말이 달려가면서 이 끈을 막 끊으면서 달려가면 그때마다 카메라가 찍게 되는 거죠. 그럼 순차적으로 찍을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카메라를 1번, 2번, 3번, 4번 쭉 놓고 12대의 카메라를 쭉 놓고 말이 달려가게 하면 순차적으로 12장의 사진이 찍힐 것이다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제로 달리는 말에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 하면 될까요?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앞전에 봤던 페나티스코프 그 장치에다가 넣어서 빠르게 돌려봤더니 드디어 그 2만 년 전에 원신이 꿈꿨던 막 진짜 실제 하는 그 이미지가, 살아 움직이는 이미지가 표현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한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상이라는 게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가. 유튜브라는 회사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이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 내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이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라는 사람의 탐구 정신이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살인 사건도 막 저지르고 조금 문제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에 관한 영화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예술 영화라서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았는데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에드워드 머이 브릿지가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는 이 과정을 담은 영상 끝으로 보여드리면서 오늘 사진과 동영상이 어떻게 해서 발명이 됐는가, 제가 발명이란 단어를 쓴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술이라는 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Did you see each other? Could I see who? You stay away from my